네, 여러분 2025년 초소천자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고문서 연구실의 심영환입니다. 예, 오늘은 해구 상록 지별 월량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그 시골에 살면서 간차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선 해자, 해골 해자죠. 이건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골자가 왼쪽에 붙을 때는 여러분들 요 위에가 이렇게 생겼죠. 네모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고 밑에는 요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뼈골자가 왼쪽에 붙을 때는 우회를 네모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역시 간지의 해자인데 보통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해자를. 지금 지형선사는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이제 그 모양 그대로 써준 거죠. 이렇게. 근데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지형선사대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아이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즘은.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 해자는 간지에 많이 나오고 특히 간찰 같은데 이제 뭐 개해니 이렇게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구자 초선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 입구를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 해구 상 서로 상자는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 상자 초선은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마음심이 있으니까 마음심은 밑에 있을 때는 일직선으로 긋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폼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또 쓰고. 그런데 지형선사는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 획을 또 기어이 이 획을 갖다 넣는 거죠. 상. 지형선사의 지금 요 책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요 길게 하는 것을 줄여서. 욕자 같으면 이제 왼쪽에 골곡자가 있기 때문에 골곡자를 초서를 아시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골곡자는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곧 골곡자 초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수를 하고 골곡자 초소를 죄송합니다. 여기 이걸 하나 해줘야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골곡자 다시 한번 씁니다. 골곡 해구 상욕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별 월량 뜨거운 거를 만지면 서늘해지기를 바란다. 당연하죠. 우리 왜 손에 불이 되면 뜨거 그러면서 찬물을 수돗물 찬물을 담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보통적인 심성이죠. 집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행자를 단독으로 쓰면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달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결구가 나옵니다. 요 결구에 이렇게 두 번을 감아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되는데 단독으로 쓰면 거기다가 환자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집.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집. 열자도 똑같죠. 열자도 집자와 비슷한 결구잖아요. 그죠?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거만은 어떻게 하느냐면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한 번을 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밑에는 요거는 불화를 뜻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건 전부 이어 쓴 건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열. 다시 한번 씁니다. 열. 지별 월양. 원자 초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초결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막교 범작원이라. 뭐뭐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 교자는 사역을 뜻하죠. 그러니까 범자를 원자처럼 짓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 범자는 지금은 해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초서도 그냥 범자 이렇게 씁니다. 범자를 요즘 초서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형이기 때문에 범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자를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이 범자처럼 원자를 쓰는데 요 범자는 이렇게 좁게 쓰여야죠. 근데 원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즉자와 공자를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곧즉자 초서는 이렇게 쓰지만 공자는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즉자와 공자, 곧즉자와 두려울 공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자와 원자는 차이가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두 글자는 나오는 환경이 다르죠. 우리가 초서를 읽을 때. 그래서 그렇게 혼동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글자가 초결가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막교, 범작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원자와 이거는 독특하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양자는 왼쪽에 경자만 알면 되죠. 경자 초서는 뭐 당연히 그대로 써주죠. 서울경. 그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량. 다시 한번 씁니다. 량. 리어, 그 다음에 이제 리어라 독특.
나귀려짰는데 나귀라. 독, 송아지 독. 특, 이건 소를 뜻합니다. 특. 나귀와 노새, 송아지와 소. 아마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조정의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물러섰을 때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귀와 노새, 송아지와 소. 말맞자, 이 려자를 먼저, 나귀 려자를 보면 이 말맞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거를 이어서 이렇게 요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노풀고자가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노풀고자, 이것은 말맞자. 이 유형이죠, 유형. 늘 말씀드리지만 이 초서만이 가지고 있는, 해서로 쓰면 전혀 다른 글자지만 이렇게 하자, 이건 노풀고자로 하자, 이것은 말맞자로 하자,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왼쪽에 이게 붙으면, 말맞자가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점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려자, 요 글자의 초선은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 말씀드리면 요 위에 요 글씨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밭전자와 그릇명자가 있는데 이 밭전자를 여기다가 길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릇명자를 하나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곧 그릇명자가 밑에 붙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략하고,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었으면은, 이제 되네. 이렇게. 리어. 굉장히 간단하죠. 이 해서로 쓰면 굉장히 복잡한데,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리어. 그 다음에 리어라. 라자도 이렇게 생겼고 루자가 있으니까 루자 초서만 알면 되죠. 그러면 루자 초서는 한번 나왔었죠. 앞에서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실사가 원래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밑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려라. 독, 송아지 독자. 소우자에 단독으로 쓰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소우자. 역시 왼쪽에 붙을 때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요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모를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조개패를 이렇게 하는 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독 다시 한번 쓰면은
전부 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독. 려라 독. 특. 우리가 특별하다 할 때 이 소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 나오는데 우선 이런 거는 이 절사자를 어떻게 쓰느냐죠. 절사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어 쓰면 되죠. 특. 다시 한번. 특. 한 번 더 씁니다. 특. 려라 독특. 해약 초양. 자, 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놀랄 해자입니다. 놀라서 뛸 약자. 뛰고 초 건너고 양 뭐 달리고 자, 집에서 기르는 이런 짐승들을 표현하는 그 모양을 표현하는 거죠. 해약 초양.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입니다. 해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자가 지형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맞자에다가 해 또는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이렇게도. 그런데 지형은 여기서도 결국 요획을 계속 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지형이 쓰는 방식은 지형선사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해. 그 다음에 약자. 약자는 왼쪽이 발족이죠. 발족은 이렇게 한다. 기억나시죠? 단독으로 쓰면 세 글자인데 이거를 내리 세운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들 저 약자의 오른쪽을 어떻게 쓸지. 자, 우선은 기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단독으로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약. 획을 하나 더 줄인다 그랬죠. 여기서 해약.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서 바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세 주자를 써준다는 거죠. 해약. 넘을 초자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 울타리를 넘어서 막 내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해약. 놀라서. 얼마나 짐승이 많으면 그럴까요? 저는 한 마리도 없는데. 요 초자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소자를 쓰는 방법인데 지금 이 소자는 이상하게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도자처럼 된 거 이렇게 해서 입구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 획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달릴 주자가 왼쪽에 있으면은 이거 벌써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초. 이거는 진짜 그냥 읽으라 그러면 초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달릴 주자가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초. 그죠? 독특하죠, 글씨가. 지형선사는 이게 붓이 위에서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획을 더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한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붓이 이렇게 위에서 내렸으니까. 보통은 초.
양자는 오른쪽에 있는 양자가 문제겠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생겼죠. 양재라 그래서 이제 상례에 쓰는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을 요 입구를 다 점으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이쪽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게 옷의자 획이니까 옷의자 초소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 획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다 놓은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말맞자와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말맞자를 쓰고 양자를 써주면 된다. 양. 주참적도. 자, 이제 자기네 집을 얘기하고 이제 그 범위를 더 넓힙니다. 이제 조금 이제 벨주자죠. 주, 참, 벨참자죠. 적, 도, 예, 주참적도, 곧 적도를 벤다는 얘기죠. 옛날에 참 법이 굉장히 그 참. 그래서 이거는 주자만 알면 되는 거죠. 주자 초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독으로 쓰면은 뭐 이렇게 하나, 둘, 요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보통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벼화자 초서가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예, 그것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에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자를 쓰면은 말씀어는 그냥 긋고 이렇게 주.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글씨가. 이런 식으로 주. 참. 술의 거자 오른쪽에 근자가 있죠. 참. 자, 술의 거가 왼쪽에 붙을 때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단독으로 쓰면 당연히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왼쪽에 붙으면 보통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또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지영은 이렇게도 한번 썼었어요. 요 획을 쓰기 싫으니까 요 획을 쓴다 그랬죠. 이것은 같은 획인데 필법을 달리 했을 뿐 같은 획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지금 독특한 획이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참 이렇게 이 획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앞에 한번 나왔죠. 이 획이 지금 천자문에 이분이 천자를 쓰면서 요 획도 나왔고 요 획도 나오니까 이번에는 붓을 여기서 가서 술의 거자를 구성한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이 근자도 오른쪽에 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뭐 단독으로 쓰면 당연히 뭐 이렇게 쓰지만 오른쪽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써줘요. 왜 이렇게 써주느냐 하면은 오른쪽 획을 헷갈려 할까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썼는데 야 이거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왼쪽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오른쪽을 배려한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거는 보면. 역시 명필들은 이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영선사는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쓴 겁니다. 참자.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아주 참자를 멋지게.
자, 여러분들 이 적자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데 이 적자 자체가 왼쪽이 지금 조개패죠. 조개패고 오른쪽이 융자인데 이게 이제 이 올레자 이거를 써요. 이걸.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이룰 성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올레자, 이거는 이룰 성자. 이 이룰 성자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이렇게. 요게 바로 적자가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독특하죠? 이 지금 글자가 다 다른데 올레자, 이룰 성자. 예를 들어 어조사, 제자 이렇게 생긴 거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쓸까요? 이 획, 이런 건 비슷하죠. 요 획이나 이 적자의 여기 왼쪽에 붙어있는 획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획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적자. 도자. 도자는 자, 이해하셨죠? 차자. 차자 초소 그냥 진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써있자지만 왼쪽으로 두 개. 아래 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차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릇 명자가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었으면 이것은 이제 빨리 쓸 경우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한 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지형선사는 두 번을 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자, 도적을 주획. 적도를 주획. 우리가 흔히 도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는 적도라 그랬지만 이걸 포획 반망 망자가 초소로 쓰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배반해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획한다는 거죠. 가서 잡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적, 적도는 주참, 베어버리고 벨주자, 벨참자고 포획, 잡을 포자, 잡을 해자죠. 배반하고 도망간 자는 잡아들인다. 아주 참. 포자는 뭐 기본적으로 초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대로 쓴 거죠. 쓰고 위에 보자인데 지금 붓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그대로 이걸 해주면 됩니다. 포.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포. 포. 글씨가 이쁘게 돼야 되는데 됐네. 뭐 어쨌든 이것도 좀 내려와야 되네. 포. 획. 획자가 이제 초소가 되게 재밌는데 미리 써드리면 이렇게. 개사슴록은 반드시 붓이 거꾸로 간다 그랬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 글씨는 개사슴록을 살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걸 그냥 모양만 또는 이거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형은 이렇게 쓴 거죠. 그냥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해준 거죠. 초소답죠. 뭐 이론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포획.
지형선사는 참 붓을 자유자재로 놀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반자는 이제 이해하시죠? 오른쪽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 반. 망. 망자는 해서로 쓰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근데 초서로 쓰면 약간 다른 게 점을 찍고 이걸 먼저 하고 여기서 붓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랑 약간 다르죠, 필법이. 포획, 반망.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포획, 반망. 법이 참 무서운 거죠. 여기 이 사람들 보면 다 잡아들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포사료환입니다. 이걸 지우고요. 포, 사, 료, 환. 포는 삼국시대 여포를 뜻합니다. 여포. 여포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에서 가장 힘이 센 장수죠. 왜 그러냐 하면 유비, 관우, 장비 셋이 덤벼들여도 못 이기는 사람이 바로 여포죠. 나중에 조조한테 잡혀 죽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국지 세계관에서는 최강자죠. 무력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포가 이제 어느 날 그 중재를 할 때 300m 밖에 있는 이렇게 둘이 싸움을 하니까 내가 저 300m 밖에 있는 저 창에 붙어 있는 창수를 내가 활로 쏘아 맞히면 너희들 전쟁을 끝내라. 그리고 진짜 쏘았는데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포의 활쏘기. 아주 뛰어난 재주를 얘기합니다. 여포의 활쏘기. 그다음에 이 료는 웅의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의 서목이라는 편명에 웅의료. 이 료자는 뭐 인변이 있는 것도 있다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주영선사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구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요즘도 마술을 보면 구술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구술을 엄청 잘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구술놀이를 해갖고 그 전쟁을 말릴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구술을 잘 던지니까 싸움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뛰어난 재주. 그러니까 여포의 활쏘기와 웅의료의 구슬 던지기. 이제 자 세상을 살아가려면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포. 포자야 뭐 그대로 여기서 그죠?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붓이 이거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포 다시 한번 쓰면 이제 구성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든가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포 사자 초서는 이 몸신이 단독으로 쓰이면 뭐 여기도 수없이 나왔죠. 몸신이 단독으로 쓰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왼쪽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사 료 멀료자인데 이런 글씨 그러니까 요처럼 위에 이렇게 어쨌든 뭐 되고 이렇게 복잡하면은 초소에서는 무조건 거꾸로 붓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밑에를 하나만 했네요. 이렇게 지형선사는 이거 두 개만 했네요.
이렇게. 요 밑에 부분.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료. 요하, 중국의 뭐 요수, 뭐 이렇게 하죠. 그 요자죠. 중국의 입장에서 이 요자는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라는 말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강. 근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료. 요런 핵이 많아요. 이렇게 돼서 료. 환자는 뭐 그대로 환자죠. 지금까지 나왔죠. 환자. 그대로 감아 쓰면 됩니다. 환. 환. 그 다음에 이제 해금 중림치련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해금 완소. 소자가 해는 해강. 중림치련 중에 유명한 해강을 뜻합니다. 가야금인가요? 검은 거예요. 가야금을 잘 탔고. 완은 역시 중림치련 중에 완적이란 사람을 뜻합니다. 휘파람을 잘 불렀답니다. 이 이제 뛰어난 재주죠. 해강은 어느 날 가야금을 잘 탔는데 가야금을 광산곡이라고 전설처럼 전해오죠. 중국의 영화로도 많이 됐죠, 이게. 여기 하나가 없네. 옆집에 있는 어느 총각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억울하게 죽으면서 후회한 게 그거죠. 그때 그 총각한테 내가 이 가야금 타는 검은고 타는 비법을 알려줄 걸. 뭐 그랬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죠. 자, 어쨌든 해자는 오른쪽은 벼화니까 당연히 이렇게 쓴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죠. 이게 지금 복잡하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잡하면은 요핵을 쓴다. 아까 이 멀요자에서 이렇게 쓰듯이 이 획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초서에서. 여기서도 이걸 채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니까 붓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 글자를 익혀놓지 않으면 이거를 보고서 해자라고 익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붓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 다시 한번 쓰면 뭐 붓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든 뭐 이렇게 가든 어쨌든 간에 이 필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자. 그러니까 이 글씨 자체로 초서를 만든 게 아니죠. 요런 게 가끔 있다는 거예요. 초서에서. 이게 이제 초서가 물리만 배워서 초서를 읽는다. 이게 거짓말인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물리만 갖고는 초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금자는 임금왕자 두 개니까 임금왕자를 써주고 이재금자를 써주면 되죠. 금. 그럼 쉽죠. 금. 이건 뭐 다른 변수가 없어요. 왕자 두 개를 써주고 금. 완자도 이 완적의 조카가 완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완함 들어봤나요? 조카가 완함. 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요즘 조카를 중국에서 뜻하는 게 함씨죠. 함씨. 함 그러면 조카예요. 왜? 완적의 조카인 완함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 관찰 같은 데 함자가 나오면 조카를 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명사였다는 거죠. 당시에.
완자는 뭐 왼쪽이 좌부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겠죠. 지금 요 붓으로는 이 사람이 지형선사가 이렇게 썼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글씨를 계속 쓰기 싫으니까 붓을 한번 이렇게 탁 댔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완. 소자도 오른쪽에 있는 숙자만 알면 되죠. 숙자가 당연합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곧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고 밑에 이게 복잡하니까 용자처럼 그냥 써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입구는 점 2개를 하고 이렇게 써주면 소자가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명사들이 이제 쭉 나열하는 거죠. 역대로 유명한 이제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IT 기술이 제일 필요한가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연필, 윤지. 숫자가 네. 염은 목념, 목념을 뜻합니다. 목념. 진나라의 유명한 장수죠. 몽씨 가문이. 목념이 붓을 만들었다고 전해요. 자, 그다음에 최류는 후한의 사람이죠. 종이를 만들었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목념은 붓을 만들고 최류는 종이를 만들 정도로 뛰어났다. 지금에서야 학자들이 그냥 역대로 모든 것을 계량했다 정도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의 특징이 그런 거죠.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최종 그 보스를 지정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예서는 정막이란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소전은 이사가 만들었다. 사실 이사가 만든 게 아니죠. 그 조정의 관리들을 동원해서 했고 본인이 대표가 됐지만 뭐 예를 들어 조적서, 문자는 창힐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일환입니다. 목념이 붓을 만들었다. 이 목념이란 사람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장수인데 그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하고 이때부터 이미 이제 흉노, 북방민족 그때는 흉노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흉노를 막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데도 붓을 만들 정도다. 뭐 하여튼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혀설자가 문제겠죠. 이렇게 생긴 게. 그러면 여기서 혀설자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자, 그럼 신방변에다가 이렇게 염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염. 필자는 뭐 수없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설마 이 글자를 모르진 않겠죠. 붓을 한번 쳐준다 그랬죠. 연필. 륜자도 뭐 수없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가 있으면 륜자가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륜. 다시 한번 쓰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기 쓰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이거 획약하면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획이 너무 없어요. 지금 뭔가 빈약하면 의도적으로 인변을 살려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것도 서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너무 없어 보이면 획이 이렇게 인변을 무조건 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지자인데 종이 지자가 미리 쓰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걸 초소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종이 지자는
옛날에 종이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위에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제 후대에 막 이렇게 쓰죠, 이렇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글자예요. 이미 이때 종이지자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요게 해서는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초선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인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초선을 보면은 붓을 멋있게 이렇게 탁 해서 한번 탁 튕겨주고 이렇게 쫙. 목념이 붓을 만들고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다. 원래 종이는 최초에는 서사용이 아니고 깨지는 물건을 싸는 용이었다고, 그 쓰임이었다고 이미 다 연구가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목간이 없어지고 이제 종이가 대치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균교 임조. 균은 마균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균. 위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위진 남북조 이렇게 되죠. 또는 한위 할 때 위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암거를 만들었대요. 늘 남쪽을 가리키는 방향.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설상에 치우가 만들었다, 황제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설이고 실제로 이제 진암거를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임은 임공자, 공자는 이공자입니다. 이름은 없어진 거죠, 이 사람은. 임공자. 장자에 역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낚시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공이고 기술이 좋았고 이 사람은 낚시 장인. 아까 붓도 만들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곧 생활하는 데는 뭔가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들은 거죠. 자, 균자는 쇠금은 왼쪽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오른쪽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죠. 균. 다시 한번 씁니다. 균. 교자는 막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교. 임자도 그대로 쓰면 되죠. 임. 요게 임변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획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변을 반드시 해준다 그랬죠. 임. 조자도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 균자나 조자나 요건 두 개고 요건 한 개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다시 한번. 하나. 그 균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조자는 하나. 예. 그러니까 마균이 진한 거를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임공자라는 사람은 이제 그 동해에서 낚시를 잘해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고픈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 얘기가 이제 장자에 나와서 임공자의 낚시, 마균의 솜씨, 임공자의 낚시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